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순간 없으셨습니까? 분명 입에 올리려던 말이 있었는데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순간, 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순간, 그럴 때 마음속에서 스르르 올라오는 그 생각, 혹시 나도 치매 시작 아닐까?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유튜브 건강길잡이 실버램프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은 무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정확한 정보를 준비할 힘이 됩니다. 몇 달 전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박 어르신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교단에 서셨던 분입니다. 말씀도 논리적이고 기억력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늘 다니던 길인데도 머릿속이 하얘지더랍니다. 집에 돌아오신 뒤 박 어르신은 밤마다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가 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하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4명 중 1명이 치매 위험군에 들어선 초고령 사회입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지워버리는 병입니다. 몸을 괴롭히는 병보다 존엄을 흔드는 병이 더 무섭다는 걸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정확히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신문을 읽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백만 원짜리 보약도 특별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이 놓치고 있던 이것 한 알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뇌는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70대, 80대에도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박 어르신의 뇌를 다시 깨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한 알, 그리고 왜 이 한 알이 치매 공포의 시작을 멈추게 하는지 의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치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생활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켜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매가 싫다면 이 한 알 왜 지금 당장 챙겨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치매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본 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치매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굶주렸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고작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혼자서 써버리는 아주 욕심 많은 장기입니다. 그만큼 영양이 끊기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특히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세포는 매 순간 새로운 신호를 만들고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가 단 하루만 부족해도 금세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 핵심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비타민 B3는 뇌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느려지고, 말은 입안에서 맴돌고, 기억은 제때 꺼내지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뇌 영상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는 비타민 B군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비타민 드시나요? 그분이 쑥스럽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한약은 챙겨 먹는데 그런 흔한 비타민은 괜히 몸 상할까봐 안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치매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은 집을 꾸미는 장식일 수 있지만 종합 비타민은 집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하면 아무리 화려한 장식도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음식으로 비타민을 흡수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입으로는 잘 먹고 계셔도 몸은 이미 만성 결핍 상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뇌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그 자리를 염증과 노폐물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치매로 이어지는 아주 조용한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아주 단순한 처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종합 비타민 하나를 특별한 제품을 권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비타민 B군이 충분히 들어있고 매일 빠지지 않고 아침에 드실 것.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신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리지 않아요. 2달 뒤에는 신문 읽는 속도가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혼자서 당당하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굶주렸던 뇌에 연료를 다시 공급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비타민만 먹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연료를 넣었다면 이제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루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비타민 효과를 3배로 끌어올린 박 어르신의 아침 식사 한 가지 변화, 그리고 왜 그 음식이 치매 예방의 2번째 열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치매 공포에서 한 걸음 멀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 겁니다. 나도 비타민은 먹고 있는데 왜 기억력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께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뇌는 비타민만으로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연료만 넣고 시동을 안 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선생님, 비타민은 먹는데 아직 확 좋아졌다는 느낌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여쭤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뭐 드세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죽이나 빵, 가끔은 떡으로 대충 먹지요. 아침에는 소화 잘 되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죽빵,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시면 뇌는 잠깐 반짝하고 곧바로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탄수화물은 신문지를 태운 불과 같습니다. 불꽃은 크게 타오르지만 금세 꺼지고 재만 남습니다. 이때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곧바로 떨어지는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세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대로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은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70세가 넘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젊은 사람보다 더 정성 들여 단백질을 먹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 어르신께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찐 달걀 2개, 두부 반모, 그리고 고구마 하나. 이 말씀을 드리자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니 혈당은 안정되고 오전 내내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했는데 이제는 오전이 제일 좋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특히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기억력의 파수꾼이라고 불릴 만큼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이름, 얼굴, 단어 같은 기억 조각들이 서랍 속에서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혀 치매로 가는 길을 한 단계씩 차단해 줍니다. 박 어르신은 이 아침 식사를 시작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소화 잘 된다고 믿었던 식사가 사실은 뇌를 굶기고 있었네요. 여러분,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된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쌓여 어느 날 문득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비타민으로 뇌의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는 단백질로 뇌의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와 재료를 넣어도 뇌가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이 없다면 독소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바꿨는데도 기억력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밤입니다. 박 어르신께 처음 진료실에서 여쭤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시며 텔레비전 켜놓고 자다 깨다를 반복합니다. 깊게 잔 기억이 별로 없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면 습관은 기억력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범인입니다.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은 낮에도 노폐물을 처리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에는 낮 동안 거의 작동하지 않고 오직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움직이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깊은 잠에 들면 뇌세포들이 잠시 몸집을 줄입니다. 그러면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하지만 잠이 얕거나 중간중간 자주 깨면 이 청소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 뇌세포를 자극하고 염증을 만들고 기억의 통로를 하나씩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가장 먼저 밤의 습관부터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작은 수면등, 텔레비전 불빛, 휴대폰 화면 하나만 있어도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천연 수면 호르몬 분비가 뚝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확실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체온이 인위적으로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질 때 가장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몸을 담그는 것.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하고 의아해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박 어르신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목욕하고 나오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네요. 그때부터 박 어르신의 뇌는 매일 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낮에 쌓인 피로와 독소가 빠져나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직접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낮에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잠을 빼앗긴 밤마다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휴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치료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해도 잠이 무너지면 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면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 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박 어르신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돌아오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 밤의 습관이 몸에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몸을 이완시키고 뇌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도록 조용히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제 정말 다 한 것 같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의 기억력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습관은 아주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입안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선생님, 입이랑 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입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입니다. 입속은 온몸으로 퍼지는 혈관의 시작점이고 뇌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길을 타고 세균도 함께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잇몸이 약해지면 입안 세균은 아무런 제지 없이 혈관으로 들어가 뇌까지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회로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박 어르신도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뇌로 가는 보이지 않는 독소 통로를 열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8번만 물로 입안을 헹구십시오. 식사 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입이 마르다고 느껴질 때마다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30분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입안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것. 입이 마르면 세균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치 가뭄이 든 땅에 해충이 들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입안이 촉촉하면 세균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한 달쯤 지나 박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잇몸에서 피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이상하게 머리도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입속 염증이 줄어들면 뇌로 향하던 염증 신호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는 회복에 집중할 여유를 비로소 얻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카레에 들어있는 향신료, 블루베리 같은 짙은색 과일, 그리고 된장이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뇌 속 염증을 직접 가라앉히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이 편안해지면 뇌도 함께 편안해진다는 이른바 장-뇌 연결 원리는 노년의 기억력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박 어르신의 하루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엔 비타민과 단백질, 낮에는 걷기와 물 마시기, 밤에는 깊은 잠, 그리고 하루 종일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대하는 생활의 태도일 뿐입니다. 기억은 한순간에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맑다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박 어르신이 다시 웃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부축도 없이 혼자서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박 어르신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 기억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은 지난주 손녀 생일 파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아 끝내 부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막내 손녀가 가장 아끼는 인형 이름까지 기억해내셔서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선생님,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치매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지워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지우개는 힘을 잃고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 한 알과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3와 달걀의 콜린은 기억의 엔진을 다시 돌립니다. 둘째, 완벽한 어둠 속에서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으로 뇌 속 청소부를 출근시키는 것입니다. 42도의 따뜻한 물로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은 깊은 잠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 수시로 물을 마시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입속 세균이 뇌로 침투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 염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많이 드는 방법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박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앞날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이 자신감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잠들고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실천 또는 숫자 2를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한 글자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되고 치매를 멀리 보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무료,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불빛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길잡이 실버램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존엄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 이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